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접선의 발견이라는 주제를 조금 잡아봤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의 확장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빠진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문제부터 한번 풀이하고 내용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2018년 6월 평가원 나형 30번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문제 한번 볼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우리가 먼저 다항함수의 가정법 정의에 의한 가정으로 fx를 x에 3승 더하기 점점점이라고 쓰겠습니다. 마찬가지 최고차 함계수가 2인 2차 함수 gx니까 얘도요 2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쓸게요. 얘는 문자가 두 개니까 왠지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 다음 이제 가본 조금 보니까 f알파하고 g알파 같고 그 다음에 f'알파와 g'알파가 같다라고 해요. 일단 요 말만 좀 볼까요? 그럼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x와 g의 x는 x 이퀄 알파에서 접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의 가본 조건 보고 나본 조건 보고 구하는 것도 보니까 저는 너무 차의 함수를 도입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결국 제가 hx를요 fx-gx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이 말은요 hx는 x 이퀄 알파에서 x 축에 접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본 조건 보니까 f' 베타와 g' 베타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말은 이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결국 이 말이죠. fx와 g의 x는 x 이퀄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차의 함수로 분석을 하기로 했으니까 차의 함수 관점에서는 f, h' 베타가 0이다. 즉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하라는 걸 보니까 구하라는 것은 이제 g에서 f를 빼는 거네요. 네, 요 말은 우리가 마이너스 h의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요 노란색과 파란색 가지고 hx부터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차의 함수 hx라고 하는 것은 알파에서 x축과 접하는 거니까 x 빼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 이제 베타에서 접하는 건 아니죠. 그럼 이제 요게 3차 함수니까 어차피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도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는 근이 3개 있어야죠. 중근과 다른 한식은 제가 x 빼기 감마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개형이 한 2가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상상해 볼게요. 먼저 요렇게 와서 여기가 감마고 알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가 알파고 감마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 가나에서 알파와 베타는 다 쓴 거예요. 근데 아직 제 생각에 쓰지 않은 조건이 요 수치가 정확히 마이너스 16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요 수치가 16이라는 것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3차 함수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2차 함수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최고차 함계수가 2인 2차 함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그럼 이제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빼기 16, 그 다음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6이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고 똑같은 함수값 이렇게 해서 제가 y 이퀄 k라고 달아보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6,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6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요 상황을 우리가 또 차의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보면 gx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은 2배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직 우리가 뿔마 16이라는 수치를 정확히 써먹지 않았으니까 쓸까요? 뭘 쓸까요? 알파나 베타나 큰 차이 없는데 베타가 양수니까 저는 베타를 쓰겠습니다. 따라서 g'의 베타라고 하는 것은 다항함수의 미분계수는 목함수의 함수값이니까 너를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요게 16이에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서 8 되니까 결국 베타 빼기 알파가 8이라는 결론까지를 얻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를 또 알 수 있는 것이 베타가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지점이 베타가 될 건데 여기가 베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틀렸네요. 네가 아니라 자, 요 점이 베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간격이 얼마? 8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요 아랫부분을 조금 지우고 계산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차의 함수 hx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알파고요. 요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게 베타고요. 이 x절편이 감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요 간격이 8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접점, 대칭점, 극점, 절편의 비율은 1대 1대 1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 간격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랄까 사실 평행 이동의 아이디어를 조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함수를 가정하고 문제 풀어도 괜찮은데 저는 똑같아요. 그냥 알파를 원점으로 옮겨 볼게요. 그럼 이제 알파가 원점이 된다면 베타 값은 8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감마는 12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hx를요 x제곱에 x-10이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구하라는 문제는요 마이너스 h의 베타 플러스 1인데 우리가 베타를 8이라고 설정했죠. 그럼 이제 요 값은 결국 h 9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9를 넣겠습니다. 81 곱하기 빼기 3이죠. 마이너스 243인데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h분이니까 정답은 243이라고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차의 함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지난 시간에 못 푼 문제였고 얼른 정리하고 이제 오늘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주제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테마가 접선의 발견이라는 테마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우리가 접선이라는 것을 조금 빠르게 눈치를 채거나 아니면 접선이라는 걸 판단했을 때 계산량이 약간 확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메인 문제는 작년 수능 문과 30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보기 전에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네, 1번 문제는 2015학년도 9월달 나형에 21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함수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항상 우리가 다항함수의 정의는 최고차항의 차수와 최고차항의 계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계수는 나와 있는데 차수가 안 나와 있네요. 조금 아쉽지만 일단 제가 fx를요 fx를 x의 n제곱 더하기 점점점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일단 먼저 급선무는 뭔가 하면 저 다항함수의 차수부터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냥 일단은 이 얘기는 깊게 할 수가 없고 대충 그냥 뭐 1차와 3차 사이니까 2차 혹은 3차 객관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본 조건 들어오시죠. 가본 조건이 f형이 마이너스 3이에요. 첫 번째 시간 주제가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 확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실 딱 보자마자 fx가 너무 x, qx 빼기 3으로 쓰고 싶은데 조금은 또 참아볼게요. 네, 그 다음 이제 나번 조건 해석인데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요 부등식을 만족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하로 갈 수도 있고 대수로 갈 수도 있는데 둘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람 성향에 따른 거니까 뭐가 낫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함수가 0,-6을 지날 거예요. 0,-6을 지나고 x절편은 1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1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 이 함수는요 0,-1을 지나고요 0,-1을 지나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우리가 구하는 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인데요. 이 함수는 반드시 1,0을 지나야 하며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6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죠. f1이 0이고요 f''의 1은 6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 여기 있네요. 네, 따라서 이제 6x 빼기 6 이 녀석의 정체가 뭐인 거 하니 y는 이퀄 fx의 1,f1에서의 접선이었던 겁니다. 일단 이렇게 판단하는 게 첫 번째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대수로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6x 빼기 6보다 크거나 같고 fx가요 2x의 3승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차피 모든 양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요건 약간 센스가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 먼저 여기다가 양변에 1을 넣어보고 싶어요.
1을 넣어볼게요. 1 넣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F1이 0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럼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1밖에 없는 거죠. 0밖에. F1은 0입니다. 그 다음 이제 F1이 0이니까 제가 미분계수의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오늘? 네. 6x 빼기 6 크거나 같다. fx 빼기 f1을 쓰고요. 어차피 0이니까 빼도 그만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2x의 3승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양변을 제가 x 빼기 1로 나누어 줄 건데요. 원래는 나눌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x 빼기 1로 나누었는데 부동호를 바꾸지 않았죠? 그 말은 x가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극한을 씌울 당연히 우극한을 씌워야 하는 겁니다. 1보다 큰 쪽을 씌워볼게요. 자, 이제 요거 약분되어서 6이죠? 얘는 F'의 1이 되는 것이고 얘도 이제 인수분해 공식 쓰면 6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 선생님 우미분계수 즉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만 계산했는데 그 녀석을 미분계수라 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경우는 요 fx가 뭐죠? 최고차항계수가 1인 다항함수예요. 네, 제가 다음 시간 주제를 잡고 있는 게 다항함수에 대해서 한번 다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다항함수는 전 구간 연속이며 전 구간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극한만 존재해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똑같이 F'의 1은 6이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F1이 0이고 F'이 6이니까 아까와 똑같이 네, 요 함수가 fx의 1,f1에서의 접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알 수 있겠죠?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답을 내볼 텐데요. 답을 내는 과정은 똑같이 차의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곡선 fx에서 접선을 빼세요. 6x 빼기 6을 빼면 그 점에서 터치하는 거니까 x 빼기 1의 제곱에 일단 2차인 경우에는 곱하기 1로 끝나는 것이고 만약 이 함수가 3차 함수라면 fx에서 그러니까 곡선에서 접선을 딱 뺐을 때 x 빼기 1의 제곱에 다시 또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사용하지 않았던 이 가본 조건이 결국 여기서 얘를 결정하는데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결론은요. 2차가 안 되고 3차가 답이 된다는 게 결론인데 뭐 굳이 이 계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 오늘 주제가 뭐였죠? 접선의 발견이라는 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번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작년 수능 문과 30번이었어요.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네, 여기까지 끌어서 이제 먼저 fx는 제가 x 3승 더하기 점점점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 이제 gx는 1차 함수니까 네, 1차 함수는 조금 용기를 내서 제가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이제 이런 상수의 조건은 결국 미정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하라는 것은 h의 4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의심점부터 한번 찾아보죠. 네, 미분 불가의 의심점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나 화원이 보이는 게 x 이퀄 1이 보여요. 자, 근데 이제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요 함수가 절대값 함수니까 fx g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또한 우리가 미분 불가능의 의심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수의 조건이 나와 있네요. h0이 0이잖아요. 그럼 그 말은 f0과 g0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만나고 지나가면 심플 제로니까 미분이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0에서 접하는 상황인 F'의 0 이퀄 G'의 0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접선의 발견이라고 했죠. 요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GX는 fx의 0, f0 에서의 접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계산이 훨씬 간편해져서 오늘 약간 작은 주제로 잡아본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답 써놓을까요? 결국 g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놓을게요. f'의 제로에 x 빼기 제로에 플러스 f 제로가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1보다 작은 쪽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했고요. 이제 1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야 되는데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hx를
1보다 작은 쪽에서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fx-gx라고 하는 것이 0에서 접하는 거니까 0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x 빼기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또 분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알파가 0보다 작다 합시다. 네, 그럼 이제 이 함수는 알파를 지나고 0에서 터치하겠죠. 알파 0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경우는 모순이죠,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무조건 다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알파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꺾어 올리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알파가 0인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3주근 형태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0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3차 함수가 0에서 터치를 먼저 하고 올라가게 될 건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여기가 사실 얘는 돼요. 이게 약간 세모인 것이 요 알파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가 양수라 하지 말고 되는 거니까 알파를 제가 1 이상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답의 후보가 3마리였는데 정답의 후보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0인 경우와 우리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부터 조사해 볼 건데 그럼 이제 hx가 1의 함수값은 양수겠죠. 양수니까 이 상황에서 h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서 fx 빼기 gx로 그냥 나오겠죠.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이제 fx 플러스 gx로 나오게 될 거예요.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단 말은 1에서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1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다 1 넣은 거 f1 마이너스 g1과 f1 플러스 g1이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지워지니까 g1이 0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미분하여 1을 넣어서도 같아야 되니까 f'의 1 마이너스 g'의 1은 f'의 1 플러스 g'의 1 되니까 똑같이 지워져서 g'의 1도 0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1차 함수의 미분계수는 기울기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0이니까 얘는 1차 함수가 될 수 없겠네요. 네, 모순입니다. 즉, 이 2번 케이스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안 되네요. 그럼 이제 노란색 케이스 한번 조사해 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지워버리고. 네, 이번에 이제 요 알파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랑 반대죠? 플러스 g1은 f1 플러스 g1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f'의 1 플러스 g'의 1은 f'의 1 플러스 g'의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f1과 f'의 1이 같으면서 걔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fx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요 가운데 조금 지워볼게요. 칸이 좀 좁아가지고. 네, 여기까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fx 만들어 볼게요. fx는 x 빼기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k라고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핵심 골자를 만들어 놨죠. 네, gx를 구하겠습니다. f 0은요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k겠죠. 그 다음 이제 f'의 제로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겠습니다. 2배의 x 빼기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 플러스 x 빼기 1의 제곱 이라 쓰면 될 것 같네요.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0 집어넣으면 2k죠. 0 집어넣으면 1이네요. 요게 여러분들 2k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제 0에서의 기울기가 2k 플러스 1이고 0, 마이너스 k를 지나는 거니까 결국 gx라고 하는 함수는요 2k 플러스 1에 x의 마이너스 k라고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k 값만 결정하면 이 문제 다 푼 것 같은데요. 힌트가 h2가 5라고 해요. 그럼 이제 h2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h2라고 하는 것은 fx 더하기 gx가 되는 거니까 x 빼기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k 그 다음 더하죠. 플러스 2k 더하기 1의 x의 마이너스 k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2를 집어넣으니까 1인가요? 2 마이너스 k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k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k. 요 값이 5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k 플러스 4라는 것이 5가 나오니까 k 값은 결국 2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k가 2분의 1이니까 결국 함수가 결정이 된 거죠. 바로 쓸까요? 여기가 여러분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이니까 2죠? 2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어서 우리가 구하라는 것이 h4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값에 x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여러 번 풀어보면서 처음에 요 접선이라는 사실을 잡았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 끝에 가서 답 처리하는 게 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30번을 이만큼 푼 자체가 어디예요? 근데 끝에 가서 답 틀리면 너무 아쉬우니까 접선의 발견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서 답을 무조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번이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론 설명 하나만 더 하려고 합니다. 원래 원서에는 되게 멋있는 이름이 있는데 거창한 이름은 좀 생략하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든지 혹은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fa에서 0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0이 되어서 터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래프를 생각해볼까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위에 있든지 0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a에서 0을 지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이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간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터치하거나 이렇게 터치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론에 대한 첫 번째 문제로 소개할 문제는 2014년 5월 17일에 치렀던 예비평가 가형 18번 문제였습니다. 문제 볼게요. x가 양수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등식 관계를 만족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f1이 2고 f2가 6일 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물론 그래프를 그래서 대충 쉽게 해결하는 친구들 많이 봤는데 그러지 말고요. 요 이론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등식을 다루는 기본 원칙은 위치 관계 혹은 이항하여 차의 함수에서 최소로 보는 거니까 저는 이항에서 이렇게 볼게요. fx-2x를 새로운 함수 gx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gx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f1이 2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한번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g1이라고 하는 것은 f1이죠. 2-2가 되어서 0이네요. 그럼 이제 gx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데 g1이 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g'의 1도 0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분하죠. g'의 x라고 하는 것은 f'의 x-2잖아요.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넣어주니까 g'의 1이라고 하는 것은 f'의 1-2가 되는데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f'의 1값은 2라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번에 제가 요 부등식을 볼 건데 누구를 넘길지에 관한 고민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3x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hx라고 하는 함수를 fx 빼기 3x라고 할 건데 이번에 이제 얘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번엔 f2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제가 2를 넣어볼게요. h2라고 하는 것은 f2-6인데 요 f2가 6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얘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명하게 h'의 2도 0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분하죠. h'x라고 하는 것은 f'x 빼기 3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얼마?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니까 h'의 2라고 하는 것은 f'의 2 빼기 3인데 걔가 0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따라서 f'의 2는 3이다 라고 해서 결국 답은요 이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5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3번 문제였습니다.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2016년 6월달 나형 21번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자연수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니까 여기까지 딱 설정해서 fx를 x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으로 흘려 놓겠습니다. 이제 이 함수의 극대값을 a라고 했어요. 네, 가번 조건 보니까 f는 0이죠. 그럼 이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fx를 x 빼기 n의 qx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나번 조건 제일 중요하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요 함수가 언제나 함수값이 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요 gx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x 플러스 n의 fx니까 fx는 얘를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x 빼기 n의 qx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죠. g의 n도 g의 마이너스 n도 0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gx는 언제나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gx가 마이너스 n과 플러스 n에서 0을 지나는데 크로스 하게 되면 절대 말이 안 되겠죠. 둘 다 터치해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자명하게도 이쪽으로 g'의 n도 g'의 마이너스 n도 0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gx는요 x 플러스 n의 제곱에 x 빼기 n의 제곱이라 쓰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fx가 뭔지 구했죠? fx는 요 녀석이니까 x 빼기 n의 제곱에 x 플러스 n이라고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좀 더 이어나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터치와 크로스니까 요 함수의 그래프 너무 쉽게 그릴 수 있고 비율 관계도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n이고 여기가 n이죠. 플러스. 그럼 이제 여기서 터치하고 크로스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극점, 대칭점, 그러니까 접점, 대칭점, 극점, 절편이 1대1대1 비율이니까 여기가 이제 2n이죠. 2n을 3으로 나누면 한 칸이 3분의 2n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마이너스 3분의 n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입을 하죠. 마이너스 3분의 4n 제곱이니까 9분의 16n 제곱 곱하기 요거 3분의 2n 되어서 결국 27분의 32의 n 3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n 값은 3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4번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문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2015학년도 나형 21번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자, 문제 보니까 제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3차 함수에 대해서 f2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다 풀더라도 fx가 한 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본 조건 볼게요. 가본 조건 최고차 함계수가 1이에요. 그 다음 이제 나본 조건 얘는 상수항이죠. 그 다음 미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1차항 계수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두 조건을 활용해서 fx를 어느 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x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b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1 이상의 앞에 모든 실수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 fx가 프라임 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등식 문제를 푸는 관점은 첫 번째가 위치 관계 아니면 이항하여 최대 최소로 푸는 건데 저는 아무래도 차의 함수를 쓰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항을 픽했습니다. 그럼 이제 fx-f 프라임 x인데 제가 이 함수를요 새로운 함수 gx라고 한번 명명해 보고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x 3승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b죠. 네, 여기에서 이 녀석의 도함수를 뺄 거예요. 그럼 3x의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에 계산해주면 x 3승 더하기 a-3의 x의 제곱 더하기 b-2a의 x까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gx가 여러분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요 gx를 조금만 관찰해보니까 요 함수잖아요. 네, 공통인수가 x가 있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지형이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배웠던 이론에 의해서 요 gx가 항상 0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형이 0이니까 g'의 0도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요, gx가 여러분들 x제곱의 qx로 묶어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함계수가 0이 되니까 결국 b값은 2a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 얘를 묶어주니까 x제곱에 x 더하기 a 빼기 3이 되니까요. 결국 절편은 0하고 3-a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만 수정을 해놓을게요. b가 2라고 했으니까 이놈을요
플러스 2ax에 더하기 2a로 바꿔놓고 이제 요 상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 아니 가번, 나번, 다번 조건을 다 쓴 것 같은데 쌤 답이 왜 안 나옵니까? 아직 덜 쓴 거예요. 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지형이 0이다라 부터 우리가 알게 된 게 G'의 0이 0인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쓴 것이지 마이너스 1 이상의 모든 실수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아까 3 빼기 A였죠? 3 빼기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3-A가 되고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가 3과 같다면 이렇게 되어서 이 함수가 이렇게 될걸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3-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가 터치하고 크로스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 빼기 A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1 이상인 범위에서 항상 이 gx가 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는 여기 있죠? 그러면 음수인 부분이 존재하니까 모순이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마이너스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음수인 구간이 존재하니까 모순인 거죠. 답은 얘겠네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여러분들 여기에 있으면 가능하죠. 어디까지? 3-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즉 A가 4 이상이면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하라는 문제는요, F2로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집어넣게 되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A 플러스 2A니까 결국 10A 플러스 8이 나오게 되어서 48이 최소값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주제가 먼저 큰 틀은 접선의 발견입니다. 은근히 그러니까 이제 30번이 아니라 22번 같은 문제 풀 때 이런 테크닉을 조금 알고 있으면 끝에 가서 답 처리할 때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 거기다가 하나의 이론도 설명했었는데 어떤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점에서 만약에 x축에 그러니까 a일 때 0이 된다면 반드시 그 점에서 터치하거나 크로스, 즉 접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